어제 김부선 씨가 박훈 변호사를 수임한 거 아니냐 좀 논란이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 보니까 유영걸 대표님 아직까지 변호사 수임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김부선 씨가 예. 분당 경찰서에 출두를 했잖아요. 출두를 했는데 그 카메라 앞에도 쓰고 또 얘기도 하고 경찰서 들어가는데 진술은 안 하고 예. 내가 변호사가 없으니 다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진술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증거는 내가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매체에서 김부선 씨가 박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그 박훈 변호사가 왜 유명하냐? 옛날에 뭐 민노총의 고문 변호사도 했지만 그 고 김광석 씨 아내인 서혜순 씨 변호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에 석궁 테러로 유명하신 분 있죠. 그 부러진 화살인가요? 그 영화도 화가 됐는데 예. 그때 변호를 한 분으로 또 유명했고 또 박훈 변호사가 SNS에 얼마 전에 또 올린 게 있어요. 예. 정치적으로 내가 관심은 없지만 법률적으로는 내가 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김부선 씨가 도대체 어느 신문이 이렇게 엉터리 매체를 보도하느냐. 예. 또 박훈 변호사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부인하니까 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좀 예. 배가 자꾸 좀 딴 데로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에서 이제 양쪽 다 부인을 하는 거 빨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이게 좀 사건이 진정이 될 텐데 박선배 변호사 글쎄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사건을 변호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건 사실이죠. 까다로운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김부선 씨는 참고인이기도 하고 피고발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데다 그동안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 양측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모순이 없게끔 법리 구성을 잘 해야 되거든요. 또 여러 자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자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품도 많이 들고 또 네. 당사자와 충분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변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최창원 박사님, 김영환 전 후보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어요. 그런데 바로 사과를 했죠. 그렇죠.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뭐 사과 쿨하게 받아들인다. 예. 그 이제 김영환 전 의원 또 이제 뭐 지금은 또 대표를 지금 하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불거지고 커질수록 김영환 전 의원한테는 우리 고향 선배님이기도 한데 유리할 게 없죠. 예. 그리고 사실 명확한 게 이제 진상이 안 나타나니까 화내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뭐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쿨하게 받아들이고 고소하고 뭐 피고소가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이것은 워낙에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팩트, 진실을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부선 씨도 너무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언론화하고 SNS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증거를 확실히 내가 사귀었으면 사귄 건지 만났으면 만난 건지 좀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죠. 그 실체적 진실이 좀 빨리 빨리 밝혀지는 게 가장 밝혀져야 중요하죠. 된다는 사진이 있으면 있는 건지 예. 그리고 어떤 관계였는지 저는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냥 언론을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네. 지적입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해가지고 고소고발이 너무 난무하는 거 아니냐는 좀 생각도 드는데 이번엔 바른미래당에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을 상대로 고발장이 2건이 더 접수됐습니다. 네. 먼저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또 추가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문제가 아니라 조폭 연루설 문제입니다. 예.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폭 연루설이 불거졌죠. 이재명 지사에게.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 유포고 가짜뉴스 조장이다. 조폭 연루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예. 또 모 시민이 지난 13일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검사 사칭이나 일배 활동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고발한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했던 말들이 허위 사실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야 뭐 다들 아실 테고 유영걸 대표님 검사를 사칭했고 일베라는 이제 뭐 사이트의 활동을 부인한 거 가지고 또 고발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뭐 검사 사칭은 과거 그 분당 쪽에 그 예. 주상복합 아파트 특혜 분양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중파에서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PD하고 이재명 전 지사 그때는 뭐 시장도 아닐 때죠.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전화 통화한 거를 또 녹취를 따서 그때 보도도 하고 뭐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검사를 사칭했다. 뭐 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지사는 뭐 전혀 그게 아니고 내가 누명을 쓴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받은 거다. 그렇죠. 뭐 그렇게 좀 변명을 하는데 또 그게 나중에 가서는 이재명 지사가 벌금을 아마 250만 원인가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시민이 고소 고발하면서 그런 사실을 왜 선거 과정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거라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예. 이렇게 한 건데 일베 활동도 그래요. 일베 활동을 했다는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재명 지사는 그때 일베 활동에 대해서 어떤 식인가 좀 보려고 예.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잠깐 명의만 했다가 뭐 발로 탈퇴했다는 식으로 또 빠져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진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보하느냐. 이게 또 지금 어느 시민이 그걸 고소를 했고 또 옛날에 판사 그 뭐 각하 뭐 여신가요? 이정열 전 예, 판사요. 그 판사가 지금 변호사가 돼서 예. 그 시민의 변호사가 돼서 지금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영주 변호사 이 내용 자체는 조금 사소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충분히 고발거리가 됩니까? 그 허위사실 공표죄 여부를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 지난 6월에 그 자신을 일베라고 지칭을 하거나 판검사 사칭 등으로 지칭한 그 누리꾼들을 고발한 사건이 그랬죠.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일베의 그 활동을 그 파악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하고 여부는 뭐 나중에 정확히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검사를 사칭해서 그게 이제 분당 파크뷰 사건이고 김병량 전 시장한테 전화를 건 거거든요. 제가 오면서 그 김병량 시장 그 예전 측근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실제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그럼 250만 원 벌금을 받았느냐. 그럼 변호사로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으면 왜 소송을 하거나 정식 재판을 안 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밝히면은 내가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지를 밝힐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일 텐데 가만히 있는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인정할 이미 수가 이재명 없는 지사 거죠. 측에서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합쳐져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분당경찰서가 다 맡고 있습니다. 물론 각 파트별로 분담해서 맡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지사는 왜 조사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예. 조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에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고발이 여러 건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고발 자체로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 피의자 신문도 전혀 안 하고 사건 처리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소장이나 고발장 자체로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굳이 피의자 신문을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 내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실행행위자 외에 중간관리자가 이 실행행위자에게 지시했다. 그런데 최고위점에 있는 사람은 연루된 정황이 없을 때는 굳이 이 사람이 고소나 고발돼도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사건들은 이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직 지사를 여러 차례 경찰서로 불러내는 것 자체는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불러내더라도 한 번 불러내거나 아니면 경찰관들이 직접 이재명 지사를 찾아가서 한 번에 지금 이번에 추가 고발된 사건들까지 몰아서 전체적으로 다 피의자 신문을 한 번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그렇게 사건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고발한 시민이 이때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양측에서 같은 건을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이것도 하나 진실이 또 밝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진실을 좀 빨리 좀 밝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방선거 전에 좀 했으면 좀 나았었는데 예. 이정열 변호사 얘기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오해 사지 않으려고 그동안에 잠착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도지사 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도대체 이 일보다도 이런 거에 계속 지금 연루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갈수록 지금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한 거가 뭔지 진실이 뭔지를 본인이 지금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김부선 씨 건도 그렇고 뭐 일베 건도 그렇고 또 지금 나온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먼저 좀 터놓고 모든 걸 좀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뭐 옛날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들 박주선 씨 병역 문제로 세브란스 병원 가서 뭐 진단도 받고 그래도 물론 뭐 논란이 시키진 않았습니다만은 법률 대응 이전에
본인이 좀 빨리 좀 있는 거는 좀 밝히고 털고 경기도정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저는 일을 할 정신이 있겠느냐 좀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